골드나 영상 그만 보고 밥 먹어야지. 밥 먹는 시간. 밥 안 먹으면 영상 끝나. 밥 먹으라고 밥. 지금 밥 시간인데. 갖고 와. 안 되겠다. 영상 끌 거야. 밥 다 먹으면 보여줄게. 안 먹어. 너. 안녕하세요. 골든 클래스 육아레디 이강식입니다. 우! 네, 오늘도 유아교육에 대해서 든든하게 이야기해 주실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유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닝그루이 연구소 이유정입니다. 앞에 제 영상 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다, 나도 이런 일이 아, 있었지. 맞아. 애들 밥 먹을 때. 그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내랑 약속을 한 게 있었거든요. 2달까지는 우리 휴대전화를 꼭 보여주지 말자라고 그쵸.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식당 가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휴대전화 한번 보여줬더니요. 그 다음부터 이걸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시작이죠, 시작.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각오를 막 단단히 하십니다. 영상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이유가 막 나오시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육아는 체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밥을 먹을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에 좀 아이한테 맞아요. 그 시간을 그래 합리적으로 맞아요. 생각을 해서 이 시간만 좀 보면 뒤에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좀 육아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동일한 이유로 제일 많이 영상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밖에서 씨름할 필요가 있냐. 맞아요. 밥 먹는 동안은 너도 좋고 좀 나도 좋자.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왜냐면, 그쵸. 이제 우리 아이를 조용히 빨리 시키려고 이제 영상을 사용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소리를 막 지를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또 영상이 네. 없던 시절에는 다 저희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있습니까? 이 도구가 사용되다 보니까 네. 쉽고 편리한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식당에서 영상 끊는 방법, 그럼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얘기를 들으면 오늘부터 끊을 수 있는 건가요? 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네. 이 영상과 밥 먹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영상의 재미가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아이들 한 9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의 아이들에겐 최고치의 즐거움 90 맞아요. 정도 되는 영상. 밥 먹는 건 아이에게 몇 점 정도 될까요? 거의 안 먹더라고요.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밥이 아. 막 내가 몸이 건강해진다? 그 어른들이야 그런 생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먹지만 아이들은 안 먹어도 건강할 것 같고 나 안 먹어도 놀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배 안 고파 막 이러고 이제 그런 걸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이게 재미있는 행동도 아니고 또 어른들처럼 맛이 막 느껴져서 막 오감 맛을 막 음미하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재미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군요. 영상과 밥 먹는 일의 재미의 갭이 너무 큰데 이거를 갑자기 이거를 보여주던 걸 내려놓고 일로 와 여기 집중해라고 하기에는 9점짜리를 버리고 2점짜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셈인데 쉽지 않을 굉장히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기술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네. 어떻게 하면 이 재미의 갭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밥 먹을 때 영상을 끌 거면 어떻게 하면 얘한테 9는 아니어도 한 7만큼은 그럼 재미를 좀 만들어 이걸 높여줘야 밥 먹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밥을 재미있게 먹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밥을 약간 게임처럼 해야 되나요? 뭐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우리 네. 아이가 어릴 때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은 자동차 장난감들을 챙겨서 이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놀 수 있게 만들어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몇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이제 양육자가 야심차게 마음을 먹는 거죠.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영상을 안 보여줄 거야. 그쵸. 그리고 막 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막 챙겨요. 그리고는 식당에서 자 이제 영상 안 보여주고 이거 갖고 놀면서 밥 먹어. 내가 너에게 다른 재미를 줬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싫어 영상 보여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네.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팁은 이 계획을 아이와 함께 그리고 집에서 준비한다입니다. 집에서 준비요? 네, 막 양육자만 마음 먹고 양육자가 막 장난감을 챙겨서 식당에서 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 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거 민감하죠, 진짜. 그렇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 식당에서 다른 장난감을 주는데 아이가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보여주던 영상을 보여주게 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식당이라는 네. 공간은 타인들이 있기 때문에 얘와 붙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집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자, 오늘 외출할 네. 건데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영상을 보지 않고 밥을 먹을 거야 라고 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저항을 할 수 있죠. 싫어, 나 싫어 보여줘 막 이럴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끼리 좀 아이가 울어도 좀 둘 수도 있고 좀 충분히 대화도 나눠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맞아요. 여기서는 좀 가능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좀 울어도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양육자가 그냥 내가 이렇게 정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외부의 힘을 빌리시면 좋습니다. 외부의 예를 힘이요? 들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는 영상 안 보고 밥 먹기가 있대.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형님 반에 가려면 이제부터는 밥 먹을 때 영상 보는 게 그렇게 안 좋대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좋대라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멋지게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을 안 볼 거야라고 아이를 좀 이렇게 이 멋진 일을 너랑 나랑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좀 울고 투정도 부려도 좀 그래 너가 지금 속상한 건 알겠어. 그런데 안 돼라고 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너무 길게 그거를 막 아이에게 설득시키기보다는 그 대신 다른 재미가 있어를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은 안 볼 건데 대신 장난감 골라봐 라고 하면서 오. 식탁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 뭐가 있을까? 너무 큰 건 안 될 것 같은데 골든이가 한번 챙겨볼래? 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네. 너가 놀 장난감을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해주는 직접 거예요. 고를 수 예. 있게요? 이거 고를까? 자, 막 그럼 그런 아이가 아니 나 영상 볼 거야 싫어 막 이러다가도 지금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일단 장난감 고르는 거에 집중해요. 네. 그렇군요. 막 아니야 나 영상 볼 거야 이러다가도 아니야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장난감 골라봐 이러면 아이들은 또 단순해서 그래? 나 장난감 골라야 돼? 오케이 하고 막 장난감을 골라요. 그럼 막 이것도 놀 거고 이것도 놀 거고 막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골랐잖아요. 네. 이제 아이는요 음식점까지 가면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음식점에 가면 이걸 갖고 놀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아이가 알게 되는 거고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장난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도움을 주면 좋은 것은 네. 저희 아이는 아들이어서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걸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많이 쓴 도구는 스티커 붙이기나 오. 색칠 공부 같은 그러니까 작은 스케치북과 펜 이런 것들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꿀팁이 하나 있다면 또 있군요. 기술이 많이 그죠?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냥 대충 해서 아이가 오케이 하고 말을 들어주면 좋지만 이게 너무 강력한 재미이기 때문에 좀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은 집에서 놀 때와는 조금 다른 도구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입니다. 새로운 도구들이요? 오. 그렇다고 막 새 거를 갑자기 사준다기보다 네. 집에 있는 색연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 외출용 색연필을 몇 개 진짜 필통에 골라서 그럼 우린 이건 외출용으로 하자 이렇게 정해보는 거죠. 그거 좋은데요? 굉장히 외출용?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키가 작은 색연필들을 네. 챙긴다거나 혹은 뭐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색깔 5개만 챙겨봐라고 해서 아이가 챙기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굉장히 스페셜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네. 쓸 때마다 한마디로 아까 2점에서 점수가 약간 3점으로 4점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챙겨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네. 이 그림 그리기를 할 때 그냥 빈 종이나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패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요? 아이가요 이렇게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재미있을까요? 그...
잠깐은 재밌을 거예요. 뭔가 색칠을 해보면 색깔이 나오고 하니까요. 그다지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이게 집이라면 좀 흥미를 못 느끼면 다른 도구들을 뭐 색종이를 가져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식당에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우리의 목적은 창의적 활동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걔가 거기서 막 갑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막 그림을 멋지게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거를 하면서 재미를 잠깐 느끼면서 앉아서 밥을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빈 종이보다는 조금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따라 그리기나 아니면 따라 그리기. 색칠 공부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좀 따라 해보면서 뭔가 완성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조금만 하면 막 멋지게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창의적인 활동은 집에서 하고, 식당에서는 이렇게 금방 따라 붙이면 완성이 된다거나 그릴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가 쉽게 흥미를 느끼고 나 잘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도구들이 이렇게 선택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이게 차근차근 2에서 9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아이가 흥미 있는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한다? 집에서 한다입니다. 진짜 이 생각까지 못 해봤어요. 네. 왜냐면 저는 항상 가서 뭔가를 해야지 네. 생각했는데 집에서 다 하고 가면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밖에서는 이제 뗐으면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들어주게 되니까 집에서 이 합의를 이뤄내고 그리고 오케이 출발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하고 아이가 만약에 잠깐이라도 그 영상 없이 밥 먹기를 성공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 막 하이파이브 막 스페셜 아이스크림 막 사주고 막 굉장히 기뻐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군요. 뭐 매번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 단계를 탁 넘어갔을 때 야, 이제 진짜 멋진 우리가 다음 레벨로 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양육자가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꿀팁이라고 느낀 게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외출하는 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식당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괜히 아이들 막 혼낼 때 혹시나 자존감이 상할까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훈육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베이터인데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장난을 쳐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 예. 참 비언어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네. 딱 잡는데요. 자, 우리가 이럴 그렇습니다. 때, 자, 그러면 저는 타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가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저를 막 발로 찼어요. 좀 불편했어요. 저는 불편했는데 이제 양육자가 아이에게 조용히 하지 말랬지 이렇게 아이를 혼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혼냈기 때문에 저의 불편함은 뭐 참아야 되는 건가요? 해결이 된 건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누군가 타인을 불편하게 했을 때 양육자가 아이의 리더로서 해야 하는 바른 행동은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아이를 대신해서 사과하시는 겁니다. 네.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그간 저희 아이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사실 나쁜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냥 재미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편을 줬을 때 하지 말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를 거기서 혼내버리는 건데요. 그것보다 저 사람 불편했어. 죄송합니다라고 모델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도 내가 불편을 입은 거에 대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아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켜보는 아이는 계속 까볼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될까요? 점점 조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양육자가 옆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으아! 이러는 아이들은 많이 없어요. 이 분위기를 아이는 파악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탁 갑자기 손을 탁 잡으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자기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좀 조용해지는 거죠. 그때 아이는 학습을 일으킵니다. 아,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모델링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아이의 리더로서 죄송해요 저희 아이 때문에 아직 제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라고 타인에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너무 신나게 놀면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이라고 알려주시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오늘도 감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부모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도 아이한테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다양한 꿀팁들 많이 가져가셔서 보다 더 아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어려운 과제들을 멋지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할까요? 네. 네, 오늘도 우리 아이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